오늘 녹음으로 남길 책들은 은퇴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은퇴의 8만 시간, 하프타임, 하프타임의 고수들, 이렇게 세 권의 책을 골라봤습니다. 제가 이 책을 고르게 된 거는요. 저는 지금 이제 60을 바로 넘었고요. 60이 넘고 나서부터 앞으로 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책들을 골라봤는데요. 특히 하프타임의 저자 밥 버퍼드는 우리의 은퇴 후에 계획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작가인 것 같아요. 특히 이 밥 버퍼드는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피터 드러커를 평생 멘토로 두고 그의 사상과 철학을 많이 이어받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이 책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또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제가 지금 60이니까 길게 살아서 한 90까지 산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그 30년의 시간을 저는 10년 단위로 쪼개서 세 부분으로 나눠보려고 해요. 처음 10년은 제 지난 태어나서부터 20년까지의 시간으로, 그리고 70부터 80까지는 20살에서 40살에 이르는 시간까지, 그리고 나머지 80에서 90까지는 40에서 60세까지의 시간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제가 살아보려고 계획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동안은 제가 20살 때까지 그랬듯이 배우는데 주력해 보려고 해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 10년은 제가 40살 때까지 그랬듯이 열심히 일하는 시간, 그동안 배웠던 지식과 경험을 모두 녹여서 무언가 이루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나머지 마지막 10년은 좀 더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잡아서 저희 나머지 30년을 설계해 보려고 해요. 그렇게 설계를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읽어보니까 조금 더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저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구절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그런 구절을 중심으로 제가 제 이 마음가짐이 조금이라도 해이해질 때 다시 한번 듣고 싶은 그런 구절들로 엮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은퇴 후 8만 시간의 서문에서 발췌한 머릿글입니다. 호모 헌드레드, 인간의 평균 수명은 100세를 지나 150세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베이비 부모의 평균 수명은 이미 100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렇다면 은퇴 후 40년 이상의 시간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경제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전반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가? 60세의 은퇴에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중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수면, 식사, 가사 노동 등의 시간을 제외한 여가 시간은 16만 160시간 정도 된다. 이거는 하루를 11시간으로 해서 40년 동안 계산한 숫자네요. 만약 은퇴 생활을 뒷받침해 줄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시간 중에 50% 정도를 소득 활동에 할애해야 한다는 통계가 있다. 그러면 은퇴 후에도 우리에게는 일하며 살아가야 할 8만 80시간이 존재하게 된다. 이 책에서의 은퇴 후 8만 시간은 밥벌이를 위한 8만 시간이 아니라 내 꿈을 이뤄야 할 8만 시간으로 정의된다. 그럼 이 책에서 소개하는 러닝타임 8만 시간짜리 인생 각본을 짜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자. 요즘을 흔히 자기 PR의 시대라고 한다. 어떻게 나를 광고하고 마케팅하는지가 관건인 이 시대에는 자신의 핵심 역량과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수적이다.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재취업은 나의 비즈니스이고 마케팅이다. 이제 구직시장에 나 자신을 팔 수 있는 나만의 브랜드 만들기가 필요하다. 마케팅의 기본 요소 중 하나는 상품의 관리, 즉 브랜드 관리다. 따라서 재취업의 첫 관문인 서류로서 나를 마케팅하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전략이다. 이제 나라는 상품을 어떤 브랜드로 만들어 어떤 느낌으로 알릴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브랜드화할까? 이는 생애 목표와 비전, 자기 분석에 기초하여 독창적으로 구성해내야 하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자신만의 독특한 강점, 기술, 가치,
열정 등이 자신을 차별적인 존재로 만들어주는 주요 요소다. 그러나 피겨 여왕 김연아처럼 최고가 되어야만 브랜드를 갖는 것은 아니다. 브랜드 만들기는 인지도를 높이고 무엇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다듬어가는 과정이다. 그럼 잠깐 멈추고 여기서 나의 브랜드는 무엇이 될 것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자. 일을 그만두고 나는 지난 3년 동안 에어비앤비를 운영해 왔다. 최고의 호스트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신경 써 주었다. 덕분에 나는 그들로부터 친절한 호스트,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통해 힐링을 얻는다는 그런 리뷰를 많이 받아왔다. 그것이 나의 브랜드의 한 축이 될 것 같기도 하다. 이어서 8만 시간짜리 각본을 짜기 위한 또 하나의 준비. 그것은 공부다. 우리 인생은 공부의 연속이다. 공부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다. 다만 어느 시기에 어떤 공부를 할지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앞에서 은퇴 후 인생 설계도를 작성했다면 각 시기마다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계획을 세워보자. 이때 재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공부, 자기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한 공부, 삶을 윤택하기 위한 공부, 취미 관련 공부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많이 공감하고 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도 책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요. 특히 책을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의 내용을 남겨서 두고 제가 리뷰하고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런 저만의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녹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책 읽는 것이 불편해지는 게요. 일단 시력이 안 따라줘요. 어두워지면 책 읽기가 힘들고요. 점점 글씨에 집중하는 것이 많이 피곤해지는데요. 그럴 때 제가 읽었던 책을 다시 들을 수 있다면, 제가 감동받았던 대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기록은 제 딸에게 남겨주고 싶은 제 유산입니다. 저는 책 읽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영혼, 육의 부분으로 나눠서요. 영에 대해서는 영성에 관한 책, 그 다음에 혼에 대해서는 지적 확장에 대한 제 관심 분야를 지적 확장 영역을 넓히는 그런 쪽에 관련된 책들이 있고요. 그리고 육에 대해서는 건강과 경제 공부입니다. 경제에 대한 관념, 경제에 대한 개념은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이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부터 한번 경제에 관해서 제대로 공부해보고 오히려 노후로 갈수록 좀 더 풍성해지는 그런 경제적 물질을 마음껏 누려보는 그런 노후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하프타임을 준비하기 위한 두 번째 책, 하프타임, 승부는 후반전의 결정난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저자는 밥 버퍼드고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를 먼저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소개하고 있네요.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5년 전 나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보며 느낀 점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당시 중년에 접어들던 나는 위기에 맞닥뜨리기보다는 새롭고 더 멋진 삶이 내 앞에 놓인 것을 발견했다. 나는 그것을 발견하는 과정을 하프타임이라 불렀고 이 과정은 결국 후반전으로 이어졌다. 이 비유가 더없이 적절한 이유는 전반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나는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후반전을 치르기 위한 변화를 구상해야 했기 때문이다. 잠깐 이 책의 소제목이 승부는 후반전에 결정난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0년간 많은 성공을 거두는 사이 기력이 다하거나 좌절한 적은 없었지만 뭔가 빠졌다는 느낌이 들었고 경기 작전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돌이켜보면 그때 빠진 것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흔히 택하는 길을 따라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던 게 틀림없다. 중략하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 면에서 나는 바뀐 게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1994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중년에 접어든 사람이라면, 즉 30대 후반부터 50을 훌쩍 넘긴 사람에 이르기까지 생애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말 너무 저한테 감동적으로 와닿았어요. 이미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오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어떤 성공을 거두든 간에 그것만으로는 절대 완벽한 충족감을 얻을 수 없다. 의미 있는 삶, 정말 중요한 삶은 원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으며 그 과정은 내가 이 책에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이 책에서 제가 참고할 내용으로 골랐던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한 5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어라. 전반부에서 당신이 했던 일들이 이후의 이야기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 다시 말해 전반부를 토대로 어떻게 더 나은 후반부를 준비할지 살펴보려면 아래의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라. 이제까지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가 곧 책으로 출간된다면 제목을 무엇으로 정하겠는가? 당신의 이야기가 한 편의 영화라면 누가 당신 역을 연기하겠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의 이야기가 대단한 성공 사례로 발전한다면 어떤 성공이겠는가? 어떻게 그곳까지 도달할 수 있었는가? 당신의 이야기가 한 편의 서사 작품이라면 당신이 지닌 고귀한 명분은 무엇인가? 당신의 성취 뒤에는 어떤 동기가 있었는가? 당신의 이야기에 등장했던 참담한 좌절이자 당신의 내면에서 최대의 장점을 이끌어냈던 절망적인 순간을 묘사해보라. 그 사건으로 인해 드러난 개인의 특징이나 자질은 무엇이었는가? 그 외에 또 어떤 좌절과 마주쳤으며 그것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당신의 이야기에서 앞날을 예견한 사건은 무엇이었나? 후반부에서 생략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 후반부에 집어넣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 앞으로 더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제까지 당신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였으며 그들이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는가? 이제까지 당신의 전반부가 어떻게 후반부의 출발점이 될지를 생각해 보았다. 이후 당신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었으면 좋을지 큰 점을 찍어가며 나열해 보라. 자, 이제 위의 목록을 참고하여 당신의 후반부 이야기를 녹음기에 담아보라. 그리고 재생해 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후반부에 어떻게 실행할지 고민해보라. 네, 저 역시 이 내용은 제가 녹음해 놓고 자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떠오를지 궁금해지네요. 이어지는 저자의 또 다른 책, 하프타임의 고수들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그 하프타임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소명 같은 거, 그것을 하나의 재미난 에피소드에서 발견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개 경주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전기로 움직이는 장난감 토끼를 잡아오도록 개를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장난감 토끼가 고장났고 개들이 그 토끼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개들은 그걸로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지저대고 서로를 물어뜯는 바람에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인생에서 토끼를 잡으려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상황이 꼭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부든 명예든 아름다움이든 큰 저택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모습은 애초에 그들이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걸 얻고 나면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해지죠. 인생의 마무리가 엉망이 되는 가장 큰 요인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망가지지 않는 토끼가 필요해요. 성공한 사람이 하프타임에 이르면 스스로 묻기 시작한다. 아침마다 새로운 열정을 품고 일어나도록 나를 깨우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었을까?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 값비싼 진주? 내 삶의 중심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자주 던진다. 지금부터 10년 전의 나를 돌아봤을 때 지금과 그때가 똑같으면 좋을까? 많은 사람이 하프타임에 눈을 뜨고 그 질문에 대답한다. 천만에 남은 인생을 이제까지 성취한 것과 똑같은 성공으로 채우고 싶지는 않아. 장난감 토끼는 이제 쫓아다닐 만큼 쫓아다녔어. 토끼도 여러 번 잡았지만 잡고 나면 어느새 또 다른 토끼를 쫓고 있더군. 토끼 추격은 끝도 없고 의미도 없어. 이제는 진짜 토끼를 잡고 말겠어. 나는 단순한 성공 그 이상을 원한다는 걸 서서히 깨닫고 있어. 이제는 의미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싶다고. 실제로 날마다 하는 일을 생각해보면 성공과 의미는 비슷하다.
그러나 둘 중에 어느 것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달라진다. 그 둘은 막판에 가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성공이란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 명성과 재물을 얻어 만족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의미란 바로 그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즉 타인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그 결과가 차이를 만들고 나아가 내가 하는 일을 바라보는 내 태도를 바꾼다. 이게 진짜 토끼죠. 진짜 토끼를 찾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짧게 소개해 볼게요. 저자의 친구인데요. 이제 예순이 된 지금 저에게 더욱 중요한 것 하나는 나이를 잘 먹는 일이죠. 제 친구 빌 브라이스가 좋은 본보기였어요. 그 사람의 노후를 지켜봤는데 그 친구는 갈수록 더 철학적이고 더 사색적이고 더 관계지향적이 됐어요. 평생 대규모 사업만 하던 친구가 나이 들면서 민감해지고 영혼이 선해지고 유머 감각도 더해지더군요. 저 역시 이렇게 멋지게 나이 들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멋진 후반부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나만의 핵심 가치, 즉 진정한 나의 확고 부동한 중심을 찾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나의 핵심 가치 찾기를 잠깐 살펴보죠. 저자가 존경에 맞지 않는 그의 멘토 피터 드러커의 예를 들겠습니다. 피터가 말했다. 내가 하던 일을 마지막으로 바꾼 때가 30살 무렵,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인 1939년이었지. 그때 지금 하는 일을 시작했고 그 뒤로 장소는 바꿨어도 일은 바꾸지 않았어. 피터는 독일의 주요 신문에 경제 관련 글을 기고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30년대 초 히틀러의 위협을 보고는 이제 변화할 때다라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런던에 있는 투자은행에서 일하고 다음에는 뉴욕에서 영국의 여러 신문에 미국 특집 기사를 실었다. 피터는 경영이 20세기 핵심 의제가 되리라고 확신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사실 경영은 미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 나라로 만든 핵심 요소였다. 피터는 그 뒤 60년 동안 경영 원리를 개발하고 그것을 처음에는 업계에, 다음에는 비영리 부문과 교회에 실제로 활용했다. 그의 경영 원리는 이후 그가 하는 일의 핵심적 사고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 것이 그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자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결정하기가 수월해진다. 그가 말했다. 나를 예로 들어볼까? 내 인생에서 기가 제법 솔깃했던 제안을 거절한 적이 2번 있었는데 나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니까. 하나는 골드만삭스에서 제안한 경제연구원 자리였는데 주저없이 거절했지. 이미 해본 일이라 잘할 자신은 있었는데 내게는 맞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았거든. 그리고 몇 년 뒤에 애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에서 학장 자리를 제안해 왔는데 보수도 높고 제법 끌리더라고. 그때 내가 베닝턴에 있었는데 그곳에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역시 두말 않고 거절해 버렸어. 인종차별이 있던 1940년대 남부에서는 살 수 없는 일이잖아. 나는 언제 거절을 해야 하는지 알았어. 그리고 2번 다 지금도 절대 후회하지 않아. 그 일을 했더라면 기분이 고약했을걸. 내 요점은 그거야. 언제 거절해야 하는지 터득해야 한다는 거. 피터는 주저없이 예, 아니오를 말할 수 있었다. 자신의 핵심 가치를 알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경영과 사회에 관한 글을 쓰는 일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죠. 당신의 핵심 가치를 찾아내고 은퇴 후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후반부 인생의 10가지 원칙을 이 책에서 부록으로 실어놓았는데요. 피터 드러커와의 대담에서 얻은 조언이니만큼 굉장히 값지겠죠. 그 전문을 소개해드리고 이 녹음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라. 오랜 세월 피터와 알고 지내는 사이에 그가 내게 가르쳐준 교훈 하나는 내 장점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그것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성공으로 가는 도중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자기 변화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하지만 나는 자기 변화는 성공했을 때 하라고 말하고 싶어. 그때가 자기 변화를 할 형편이 되는 때니까.
의미를 찾아 자기 변화를 꾀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파악했을 때라야 의미가 있다. 두 번째, 후반부 인생에서 자기 변화를 이루어 최대의 효과와 성취를 이루며 살라. 자신을 그 정도만 파악해도 후반부 인생에서 자기 변화를 이루어 최대의 효과와 성취를 이루며 살 수 있다고 피터는 말한다. 사회생활 초기에는 4년 정도의 아주 제한적인 시간의 틀에서 생활하는 경향이 있지. 그 뒤에 무엇이 올지를 머릿속에 그려보지 못해.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 그 시간틀이 확장된다. 그러다가 갑자기 20년, 30년 또는 그 이상을 내다보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하거든. 시간의 틀에 20년이나 30년을 더할 때 선택의 폭이 얼마나 넓어질지 한번 상상해보라. 제2의 성인기 전체에 해당하는 시간이 아닌가. 세 번째, 실존적 핵심 가치를 찾으라. 가장 중요한 점은 내 실존적 핵심 가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피터는 말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믿음은 내 일, 내 직업, 내 가치 체계, 내 개인적 관계, 그리고 진정한 나를 만드는 다른 모든 것들의 뼈대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삶의 기본적인 문제에 타협하는 능력과 높은 성취도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 내 생각에 크게 성공한 사람은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야. 평생토록 믿음, 희망, 사랑을 의심치 않는 사람이고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이라고 믿는 사람. 되게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가 봐요. 믿음과 희망을 품은 사람은 사랑으로 옮겨갈 준비가 된 사람이며 종교적 신념과 종교적 헌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 사이에는 대단히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게 피터의 말이다. 네 번째, 내 삶을 마지막 경기로 만들라. 피터는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평범한 삶에서 의미 있는 삶을 이끌어낸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순간에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라는 의문을 품는다. 삶은 종종 혼란스럽고 단순히 꿈을 쫓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제 무엇을 하지? 하프타임을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물음이다. 그 답은 진정으로 중요한 일을,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는데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내가 서 있는 곳보다 훨씬 앞선 곳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다. 힘들지라도 그만한 가치를 지닌 여정이 될 것이다. 피터의 말처럼 내 삶을 마지막 경기로 만들어라. 다섯 번째, 계획은 실천이 아니다. 피터는 계획은 실천이 아니라고 말한다. 나를 준비하고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를 깨닫고 내 경험과 전문 능력을 확장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기회는 느닷없이 찾아온다고 했다. 융통성을 발휘해 적절한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움켜잡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피터는 계획이 지나치면 기회가 와도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다고 말한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해낼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구체적인 방법보다 더 중요하다. 기회는 문을 두드리지만 그건 딱 한 번이야. 그때를 대비해야 해. 피터 더러커는 초기에 골드만삭스,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애틀란타의 에모리 대학에서 제안하는 고위직을 거절했다. 좋은 자리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맞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아니오라고 말할 때와 예라고 말할 때를 알아야 해. 그건 계획한 일이 아니라 싫다가 아니라 그건 내게 맞는 기회가 아니라 싫다라고 말해야 하는 법이지. 여섯 번째, 내 가치를 알라. 나와 내 삶에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 피터는 말한다. 이를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를 제대로 해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일 때문에 파멸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정한 가치 체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래도 가치 체계가 있다. 피터는 그 예를 보여준다. 의사는 99%가 병원 행정직을 맡지 못해. 왜? 그 일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의사고 행정직은 사무직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내 동생도 그렇고 내가 아는 의사들은 거의 다 그 일을 존중하지 않아.
내가 가치를 두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인식한다면 선택을 그르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7번째, 삶을 잘 마무리한다는 것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정의하라. 피터는 말한다. 큰돈 버는 걸 주된 성공이라고 생각한 적은 내 평생 한 번도 없었을걸? 성공에 대한 내 나름의 정의가 바뀐 지는 오래야. 나는 컨설팅이 좋고 글을 쓰는 게 좋아. 그 일을 할 때면 보통 시간 가는 줄도 모르거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삶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는가, 내가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하는 것이. 몇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도 가치 있는 목표야. 나 덕분에 다른 몇 사람이 간절히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기억된다면 더 바랄 게 없지. 피터의 정의는 하프타임을 사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정의다. 성공은 결국 배경에 따라 이해되어야 하고 최고의 배경은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이다. 8번째, 수학과 파종의 차이를 알라. 우리 대부분의 경우 사회생활 초기는 보통 파종의 시기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잘하고 어디서 가장 큰 만족을 얻는지 이때 알아내게 된다. 우리가 용사가 되는 시기에는 식물을 심고 농장을 지어 확장하고 돌보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파종기는 결국 끝나게 마련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뿌린 씨앗의 보상을 수확하기 시작하는 때가 온다. 피터는 말한다. 여러 해 동안 나는 내가 하는 일을 그 결실로 측정했었어. 그러니까 주로 내가 쓰는 책이나 글로 측정한 거지. 여러 해 동안 나는 제법 생산적이었더군. 요즘은 그다지 생산적이지 않아. 파종기가 아니라 수확기라서 말이지.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는 솔로몬의 말처럼 우리는 그 둘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9번째, 좋은 의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얻고자 하는 결과를 분명히 정하라. 지난 몇 년 사이에 비영리 단체와 자선 단체 수가 부쩍 늘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자산을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곳에 투자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피터의 말처럼 불행하게도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좋은 결실을 얻지 못하거나 아예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피터의 말이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결과를 묻지도 않을 뿐더러 애초에 자기가 어떤 결과를 원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뜻도 좋고 의도도 나무랄 데 없지만 좋은 의도가 한 일이라곤 오래된 격언처럼 지옥으로 가는 길을 닦는 게 전부지. 올바른 질문을 던진 다음 전문 기술과 지식을 갖춘 훈련된 사람과 협업해야 올바른 결론,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고 피터는 말한다. 10번째, 더 이상 배우지 않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퇴보한다. 40대 중반을 넘어선 사람 중에 크게 성공하는 사람은 갈수록 많이 보게 돼.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인데 내 경험상 그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누지. 첫째 부류는 은퇴할 사람. 이 사람들은 대개 아주 오래 살지는 못해. 둘째 부류는 하던 일을 계속하지만 열정을 잃어 생기가 줄어든 사람. 셋째 부류는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찾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동안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걸 환원한 기회를 찾지. 단지 돈을 내는데 만족하지 않고 직접 참여하면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바로 그들이 삶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모든 핵심적인 내용은 이 부록에 수록된 10가지 원칙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10가지 원칙을 정말 마음 깊이 담아두고 나의 핵심 가치를 찾아간다면 나만의 토끼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토끼인데 그 토끼가 정말 더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네요. 여러분에게도 은퇴 후에 멋진 계획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이 책을 통해서 얻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